증여세 신고서 제출하고 취득세도 냈습니다. 등기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금감원 외환검독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고객분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서울 소재 토지를 증여하셨는데 증여세 신고만 하신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과태료만 위반 금액의 4%,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알아가십시오. 첫째, 비거주자 자녀 증여에서 왜 증여세 신고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지. 둘째, 실제로 어떤 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 셋째, 완전히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프로세스.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11년, 3일 회계법인에서 7년, 지금은 제 이름을 걸고 VIP 자산가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21년차 세무사 국세남입니다. 요즘 상담 오시는 자산가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거나 캐나다나 호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이 커지니까 미리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넘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만 신고하시는 겁니다. 비거주자 증여는 세법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비거주자 증여는 다른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뭐가 다를까요? 세금 측면에서 먼저 단계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주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이 5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세를 직접 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주자인 부모가 연대 납세 의무자로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대납해줘도 재차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자녀의 세금 부담을 부모가 대신 내줘도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히려 유리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금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비거주자 자녀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외국환 거래법 제18조와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자본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고객 사례처럼 됩니다. 실제 고객 사례 4천만 원 과태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분이 미국 시민권자인 아드님께 서울 소재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증여 계약서도 작성하고 취득세도 내셨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성실하게 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본거래 신고를 놓친 겁니다. 몇 년 후 금감원 외환감독국에서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건으로 조사를 받으셨고 결과는 위반 금액의 4% 과태료였습니다. 토지가액이 10억이 넘었으니까 4천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 남의 일 같으신가요? 비거주자 자녀에게 이미 증여하신 분들은 사후 신고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법령 구조.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제재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해야 할 건을 누락하면 위반 금액의 2% 과태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할 것을 누락하면 위반 금액의 4%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 부과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아닌 검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 거래법 제29조에 따르면 위반 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건이라면 통상 몇 억에서 수십억입니다. 자산가분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신고 누락에 또 다른 실무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았을 때 매각 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자본거래 신고 후 받는 신고 필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송금 자체를 거절합니다. 수십억짜리 자산이 한국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적용되는 법령 3가지 정리. 그러면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신고 납부입니다.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기준시가 10억이 넘는 부동산은 2곳 이상 감정평가액의 평균가를 시가로 인정이 가능하고 과세표준도 이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두 번째, 외국환 거래법. 근거는 외국환 거래법 제18조 외국환 거래 규정 제9-42조이고 등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받는 신고 필증이 없으면 나중에 해외 송금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은 이 법률에 의해서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처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기한은 징역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세금만 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외국환 거래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까지 3개의 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준비 중이신 분 또는 이미 하셨는데 한국은행 신고를 안 하신 분 계시나요? 그 경우 사후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꼭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비거주자 자녀 거주국의 현지 신고입니다. 해외의 법령이다 보니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십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미국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폼 3520으로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보급음으로써 반드시 현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거주자 자녀에게 국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환 거래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둘째, 외국환 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하면 위반 금액의 2에서 4% 과태료, 위반 금액이 20억 초과면 검찰 통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신고 상태에서는 나중에 매각대금, 해외 송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이 절차는 세무사 단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실무, 현지 세무사 협업까지 통합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비거주자 전문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산이 클수록 실수 하나의 대가가 수천만 원이 됩니다. 비거주자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는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한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 국민이라면 돈을 내고 사는 매매 취득 시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제9-42조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제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증여는 다릅니다. 증여는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부동산 취득 신고 면제와는 별개로 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외국환 거래규정 제7-4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주권자 자녀가 한국 부동산을 사는 것은 외환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주는 증여는 한국은행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처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라면 매매든 증여든 모든 경우에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저 국세남은 국내 세무사 자격, 미국 세무사 자격, 그리고 외국환 업무를 볼 수 있는 행정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고 미국 실무 쪽은 뉴욕의 마크강 텍스와 연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전문가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비거주자와 가족법인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11년, 3일 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